그러면은 이제 한번 질문들을 보면서 네네.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서 질문 먼저 답변 드릴까요? 지원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는 지원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서는 사실 지금 오늘 다뤘던 타겟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12학년 학생들만 이제 라이징 인 학생들만 좀 고려를 하는 수업일 거예요.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질문 주신 게 12학년 학생한테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미리 듣는 게 도움이 되고요. 사실 미리도 아니에요. 지원서를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물론 생각을 하셨을 때 나중에 이제 10월 이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얼리를 생각하더라도 근데 실질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거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여름방학 때 꽤나 많은 것들을 거의 다 끝내 놓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요 지원서를 준비할 시간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원서를 준비를 많이 안 해놨다 보니까 AI로 에세이를 막 급하게 써가지고 얼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지원서를 미리미리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여름방학에 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리 듣는 거에 제일 좋은 점이라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에세이를 쓰는 수업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이 내러티브를 만드는 방법들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대학교에 보여줄 때 어떻게 최대한 잘 내 강점들과 내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들 함께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12학년들이 들으면은 이제 예비 12학년 들으면은 이제 베스트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TO에 따라 가지고 맞아요. 저학년들도 받기로 그러니까 11학년도 받기 이제 라이징 주니어도 받기로 했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듣는다면은 내가 1년 뒤에 하게 될 프로세스를 미리 보게 되고 치트 시트를 가지고 저런 것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수능 같은 경우도 전 2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고3 때가 아니라 고2 때도 보고 고3 때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고3 때 보니까 위기의식이 없는 것처럼 지원서도 사실 미리 좀 저학년 때 해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난 이게 없는데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12학년은 이제 그동안 준비해온 거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걸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SAT 수학 관한 질문이니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AT 수학. 이제 9학년도 이제 수학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 학생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답변 드릴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알제브라 2라는 수업 9학년이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학년 때 알제브라 2를 끝낸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SAT를 수학을 배우러 왔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문제 푼 방법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시작을 해요. 아는 학생들은 그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게 되는 거고 모르는 학생들이라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수학 개념 중에 아예 모르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학생들에 다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우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리뷰 시간 때 학생들이 좀 개인적인 질문 있고 하면은 그거 와가지고 물어보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공부할 게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자료를 주고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래서 9학년이라고 SAT를 못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니까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알지브라 2를 우리가 했는지.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정규 과정만 그냥 정석적으로 따른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9학년이 올라간 학생이면 사실 아직 안 배운 영역인 배웠을 거죠. 수도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선행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나 아니면 학교가 좀 진짜 좀 빡센 학교여서 이미 들었거나. 이거는 이제 SAT가 상정했는 난이도라 가지고 실제 9학년 학생들이 풀 수도 있는 문제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SAT라는 게 난이도별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개념별로 어려운 거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이 좀 쉬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개념들을 배우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가지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한번 프랙티스 테스트를 한번 학생이 혼자 풀어보는 거죠 수학을. 그랬을 때 이제 틀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내가 틀린 문제들이 내가 개념을 못 알아서 푼 건지 아니면은 아는 문제인데 틀린 건지 그게 한번 처음에 좋은 진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T 강의도 있는가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ACT 강의는 따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 SAT만 하냐면 사실 ACT 강의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열면은 반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SAT랑 ACT 둘 중에 사실 대부분이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SAT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고 사실 ACT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 하잖아요. 사실 ACT를 대부분 하게 되는 경우는 SAT를 해봤는데 나랑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SAT도 해보고 ACT도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싶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제가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을 봤을 때는 ACT를 사실 낸 학생이 지난 몇 년간 통틀어서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한 명. 그 친구도 사실 SAT를 하다가 SAT가 좀 덜 나온다 싶어가지고 ACT를 봤던 경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ACT는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1대1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열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없다.
그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강 중간에 들어가도 되나요? 요거는 하나씩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언제 들어와도 사실 문제가 없게끔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좀 로테이션 방식으로 좀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주 이후에 들어와서 6, 7, 8, 3주만 듣는 거는 사실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1, 2, 3주 차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하긴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앞부분이 제일 개념적인 설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뭐 5주 차에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있었는데 5주 차에 들어오는 학생이 만약에 있으면 따로 수업 끝나고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학생만을 위해서 좀 따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 생기기는 합니다. 좀 따라와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1, 2, 있으니까요. 3주 차에 우리가 이런 걸 했어. 근데 이거를 내가 3주 내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 이제 안 할 건데 너는 이런 걸 알아둬야 돼 하는 내용이 분명히 한 5주 차 넘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4, 5주 차쯤 넘어가면은. SAT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토픽별로 매주 커리큘럼을 준비했기 때문에 첫 주에 놓친다면은 예를 들어서 첫 주에 다루게 될 이제 이퀘이션이라든가 이제 방정식 함수를 조금 놓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괜찮다면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SAT 수학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운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제 6주 이후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리의 펑션이 나오고 막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막 함수를 풀어야 되고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처음부터 듣는 걸 권장드리지만 학생들 스케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SAT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이제 RWS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제가 학생들 스케줄을 감안해가지고 매 주차별로 다른 토픽들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토픽들을 다루게 되는 거라 가지고 RWS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픽션을 놓쳤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제 스피치라든가 에세이를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라이팅은 조금 달라요. 라이팅과 지원서도 다른데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부터 다루게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저와 함께 못한다면은 이후에 참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 요거에 맞춰서 적어 와야 된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진도를 같이 맞춰서 매주 준비해오는 양 그리고 배웠는 것들 써보는 연습이 필요한 수업이라서 안타깝게도 중고 참가는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이나 지원서 같은 경우는 첫 주부터 이제 쭉 참가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배우지 않고 중간에 들어가면 너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맞아요. 그거 사실 제가 중도 참가를 이제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만드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게 없이 그냥 와가지고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은 컨플릭트에서 이 갈등에 대해서 적어볼 거야. 갈등을 설명하고 적어라 했을 때 약간 이거를 왜 적지? 이게 어떤 역할이지? 물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최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지만 학생이 그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되면은 학생이 약간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글쓰기 온라인 수업은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고 학생들과 함께 약간 좀 티키타카라고 하죠. 바로 주고받고 약간 이거를 했는 이유라든가 설정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해외에 있는 분들을 상정하고 온라인 그렇죠. 수업을 개설할지 말지 선택을 하는데 시간이 늦어요. 시간이 이제 그때 진행하면 새벽에 그렇죠. 오후 3시라 가지고 미국인만 새벽 2시 아니면은 이제 밤 11시라 밤 가지고 11시, 12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고 SAT 몇 주 추천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8주를 다 듣는 거를 왜냐면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SAT는 8주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사실 SAT라는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큰 과업 SAT 정말 좋은 대학을 쓰기 위해 제출해야만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 큰 과업을 2달 안에 진짜 초집중해서 끝낼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9학년 때 만약에 해냈다라고 하면 나머지 3년이 편해지는 그런 건데 그래서 조금 욕심일 수도 있다 사실. 난 8주도 아니고 뭐 4주만 들어가지고 SAT를 완벽하게 1520점 받아야지라고 하는 거면 약간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본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이미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고 배워본 적이 있는 학생이면 좀 말이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정말 아직 기본기가 없고 시작을 이제 하는 학생인데 7, 8주보다 적게 들으면은 사실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SAT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처음 배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푸는 법부터 그렇죠. SAT가 어떤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라면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저는
초반부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게 사실 그건 저희 욕심인 거죠. 선생님으로서. 그렇죠. 저희들의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만약에 4주차부터 들어오면은 이거 앞에 요거 쉽지 않은데 왜냐면은 저희가 끝나고 따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친구가 그 3, 4주의 분량을 혼자서 스스로 채워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풀로 8주 듣는 거. 게 베스트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주차별로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수학 둘 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라이팅에 레벨 테스트가 있냐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RWS가 라이팅입니다. 이거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영어로 짜여진 글쓰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학생에게 과제를 준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한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요. 근데 레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레벨이 낮은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 수업을 짰어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만약에 글쓰기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거고 그냥 정말 이미 재능이 있는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요게 레벨 테스트가 아마 영어 실력 때문에 좀 고민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영어 실력이라고 한다면은 학교 그러면 이제 학년들이 이제 라이징 이제 프레시맨부터 저는 이제 라이징 주니어까지 이제 11학년 올라간 학생들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했을 때 어떻게 GPA로 말해야지 제일 좋을까요? 저보다 학교에서 사실 뭐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네, 사실 정말 저도 이제 이거를 학교마다 다르고 학생마다 달라서 정확히 이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점수로 낼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하더라도 만약에 학생이 수준이 낮다면은 혹은 이제 너무 낮다면은 그거를 쳐내는 게 아니라 뭘 더 할지를 수업 전에 미리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피할 수 있는지. 그래서 라이팅 수업이라는 게 이제 커리큘럼 요것도 보시면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하나씩 적어보는 거고 그걸 이야기로 이어붙일 수 있게 만든 거고 거기에서는 제가 어디까지도 할 거냐면은 단어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국말로 있잖아요. 뭐 불그스름하다.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할 건가라던가 아니면은 영어에서도 뭐 맛, 뭐 촉감 그런 것들을 단어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다루는 수업이라 가지고 그거를 배우러 온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지 막 이 레벨이 안 되면 수업을 못 듣는다 그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신청을 해주신다면은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또 수업이 이제 저희 수업 특징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되게 적은 학생이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그래서 좀 테일러해서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 특강은 이제 9학년도 할 수 있나요? 8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7학년도 할 수 있고 작년에 8학년 했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8학년이 했었고 8학년 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8학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차근차근 여름 특강 듣고 겨울 특강 듣고 또 한 번 여름 특강 듣고 이제 9학년 때 바로 시험을 보는 이러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8학년 때 들으면 되게 좋은 점이 그냥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SAT가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좀 사고력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글의 요지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말귀를 알아먹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 이런 걸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로 읽었으면은 이 사람이 이 글 왜 쓴 것 같아? 너가 이 글을 읽고 뭘 배웠으면 좋겠어서 이 글을 쓴 것 같아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단어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학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사실 단어는 잘 쓰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판단할 때 이 사람 되게 똑똑하다. 되게 아는 게 많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사실 단어의 수준이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와 되게 배운 사람이다 말을 잘한다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AT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어가 언어 자체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년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학생 피드백은 어떻게 주시나요? 이건 특강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SAT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네네.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학생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피드백, 이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적어서 공문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매번 바로 좀 즉각적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더 봐라 해주신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피드백 같은 경우는 매주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시험을 보고 나면은 위저트가 다 찍혀요. 이제 그 학생의 성적 이런 게 찍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매주 보내드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매주 보내드릴 게 없어요. 이 친구가 첫 주차, 두 주차 하면은 아직 그게 쌓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시면 당연히 보내드릴 수는 있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첫째 주에 잘했나요? 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는데 아직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서 대부분은 이제 3, 4주차 이후에 학생의 이제 전반적으로 숙제 상태, 수업 참여도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보내드리게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문의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SAT 점수 몇 점까지 올려야 안전한가요? 요거는 그냥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전이요? 안전하다는 거에 대한 기준은 목표는 대학이 아이비다 하면은 저희는 당연히 1560점 이상을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목표하는 대학이 나는 아이비까지는 아닌데 뭐 탑 20위권, 30위권을 한다. 그럼 1500점은 반드시 넘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1500점 받았으면 아이비 못 가나요?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500점인 학생도 아이비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유튜브 영상에 관련된 게 많으니까 1400점 후반인 학생도 유튜브 가시면은 아이비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강 수업 어떻게 진행되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단어 공부를 하고 첫 번째는 수업 때 같이 읽고 읽는다는 거는 소리 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읽으면서 읽어왔는 걸 한 번 더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저랑 함께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처음부터 문자 그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축적인 의미들 함께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함께 글로 써보게 되고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내에서 이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학생들마다 발표하는 시간 짧게라도 매 수업마다 이제 30분 정도. 그러니까 총 60분 수업 시간에서 앞에 부분은 이제 단어와 이제 앞에 수업 준비들, 이제 수업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읽기, 쓰기, 말하기가 비슷한 분량으로. 이거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읽기가 좀 더 많은 날도 있을 거고 말하기 많은 날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네 가지, 요 이제 세 가지 리딩, 라이팅, 스피킹을 수업 내에서 균등하진 않지만 함께 비슷한 중요도를 두고 다루는 수업입니다. 지원서를 미리 쓰면 좋다고 하셨는데 10학년부터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퍼스널 에세이라는 게 정말 개인의 얘기를 적는 거거든요.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650단어로. 이거는 정말 시작은 일기 쓰듯이 시작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그 글쓰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요거를 써보는 거죠, 그냥. 그렇죠. 써보는 건데 글쓰기를 사실 많이 해보는 이게 건데 사실 그거예요. 이게 PS, 이 퍼스널 에세이라는 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나의 전공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에세이를 쓰고 싶어일 수도 있고 나는 나의 정말 개인적인 나의 이야기를 정말 인간 냄새가 나는 에세이를 쓰고 싶다라고 쓰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어떤 한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운동이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많이 써보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안 쓰기 때문에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건데 써봐야 감이 좀 잡힙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 경험 중에 나한테 의미 있었던 것들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한테 의미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뭐 그게 될 수도 있죠.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유튜브의 영상도 뭐 보니까 본인의 동생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너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진솔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맞아요. 약간 과시용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들이 아니라. 오히려 좀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을 좀 내려놓고 쓰면 맞아요. 더 어센틱하게 좀 더 진솔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사용 언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용 언어는 사실 제가 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국어랑 영어를 섞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 클래스에서 한 명이라도 나는 한국어로 듣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영어로 합니다. 그냥 영어로 해버려요. 왜냐면은 다 국제학교 다니고 있고 영어로 수업 듣는 게 되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80% 정도는 영어로 하게 되는 것 같은 게 한국어로 진행을 하면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근데 물론 뭐 모든 학생들이 어그리를 해서 한국어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진행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영어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포괄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교육에는 수학을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약간 한국어로 수학은 공부했는데 국제학교 간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떤 게 한국 개념이고 어떤 게 영어 개념이고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제 사실 설명을 해줘요. 잔소리할 때는 한국어로 할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한국어가 잔소리가 찰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왔다라거나 왜냐면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엄마한테 혼나는 건 한국어로 혼나서 그 정도는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사용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성 쌤이나 저나 이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100% 영어 수업을 원하시는 게 그거였다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필요하면 한국말을 사용한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목표는 영어로만 수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점수를 올리고 이걸 배워갈 수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다 이제 같이 섞어 쓰는데 둘 다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RWS도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데 고전을 영어로 이해할 수 있나요?를 한다면은 학교에서 영어로 그렇게 배웁니다. 그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사실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은 어차피 수업을 다 영어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 한들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수업을 해보다 보면은 영어로 설명했는데 한국말로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더 훨씬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80%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머지 한국어가 20%인 게 한국어로 확실히 전달했을 때 잘 이해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1대1 수업은 몇 점부터 주시나요? 1대1 수업은요. 1대1 수업은 사실 점수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아마 우리 아이가 이미 점수가 되게 높아서 1대1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 싶은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720점 이상? 720점 이상이면은 조금 전반부 강의가 내가 다 아는 거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720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한테도 가르쳐 본 적이 당연히 있거든요. 똑같이. 그 친구가 똑같이 배우고 780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정말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720점 이상이면은 1대1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레벨이 높은 학생이면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딱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누가 봐도 잘해요. 누가 봐도 이 지금 반 안에서 얘만 빨리 끝내. 그러면은 저는 걔만 따로 줘요. 그냥 따로 줘버려요. 너 되게 많이 맞추고 잘하네. 너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를 거의 안 틀리네. 내가 너 따로 줄게. 왜냐면은 시간이 안 맞거든요. 다른 친구들 2시간 할 때 얘는 막 30분 만에 끝나면은 얘한테 1시간 반을 할 수 있는 걸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 같아요.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항상 이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학생도 미리 풀었다. 너 이게 편해? 그러면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을 주고 준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RWS나 라이팅 관에서도 아마 이제 그 믹스드 레벨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RWS도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글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해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거는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학생이 얼마나 이해했는가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는 라이팅 프롬프트를 다르게 줘요. 교재 안에 너는 몇 번을 적어보자.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좀 표면적인 이해와 내 경험에 대한 이제 그 경험 반영시켰던 것. 일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질문도 나가게 돼요.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라이팅 수업 이제 픽션, 논픽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레벨 나누는 거는. 왜냐면은 잘 쓰는 학생이면은 남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연습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 피드백을 주는 것마저도 자기 실력이 느는 과정인 거죠. 왜냐면은 내가 다른 글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석적인 해결법을 줄 수 있다면은 내가 내 글을 볼 때도 그런 거고 만약에 조금 이제 레벨이 낮은 학생이 오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걸 자극받는 거죠. 주눅들지 않을 수도 있을까 하지만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죠. 주눅이 아니라 자극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레벨이 다른 학생들이 같이 있으면은 전 대학원에서 교육학과를 좀 전공을 했는데 교육학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학습 이론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클래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I+1이라는 게 나오는데 나보다 레벨이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반에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5-6명이 모이면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요. SAT 뭐 영어 점수로 치면은 400점대인 학생, 500점대인 학생, 600점대인 학생, 700점대인 학생 이렇게 분포가 되거든요. 그게 가장 사실 효율적인
클래스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히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오히려 비슷한 레벨만 있는 게 더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교육학 이론에서는. 비슷비슷하니까 다 괜찮은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오히려 그 고인물화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레벨이 오히려 섞여 있는 게 더 좋은 이론으로 항상 묘사가 되고는 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레벨 테스트라는 게 참 부질없다라고 되게 많이 느끼고 레벨 테스트에 관한 것도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그냥 겁주기용. 약간 진짜로 너 진짜 큰일 났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들이 못 푸는 레벨 테스트를 막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학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보면은 야, 이거는 중학생 애들이 못 푸는 건데 레벨 테스트에 들어가 있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누기 위한 나눔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굳이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실지 몰랐는데 네.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채널이나 저희 전화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클래스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서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미 한 반 정도는 사실 찬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SA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얼리버드 할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 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